상주문학관에서 지평선의 작가들이라는 그 컨셉으로 상주 작가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맨 처음에 기획한 이유는 제가 지금 지평선에 그 많은 문인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수장고나 아니면 전시 그 작가 목록에서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년에 문학관을 다시 짓거든요. 다시 지으면 전람 이렇게 전시하고 하는 데를 다시 만들 건데 그때 좀 집어넣을 수 있게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획을 맨 처음에 했는데 기획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소선녀 상주 작가님께서 김제분이어가지고 그 자료를 일일이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아마 수십 군데 발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찾아낸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기획하고 이 행사를 하고 보니까 반응이 일단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전북문학관이라는 데가 전북의 문학 전체를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문학관 내에 있는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번에 지평선의 작가들 하듯이 김제 지역은 김제, 남원은 남원, 그 다음에 군산은 군산, 뭐 이렇게 전라북도의 각 시군별로 다시 이것을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전시들이 좀 활발하고 이런 자료 발굴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하기 참 잘했다. 좀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몇 달간. 그런데 그 보람이 충분히 있었어요. 지금부터 작고문인 아카이브 지평선의 작가들 추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료를 버리지 않고 문학적인 자료를 이렇게 간직해 주셨다가 저희한테 주시는 우리 후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할 수 있구나,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충분히 끝까지 추적하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전북문학관 개관 11주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시 좀 환생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할아버지가 한 살 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는 항상 이제 여인과 어머니와 고향과 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를 많이 썼고 이제 그런 외로움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려웠지만은 인생을 잘 사셨다. 왜냐 손자가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이 현실 이것이 좀 더 아름답고 순수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작품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한국인, 휴전선, 징계매경여행들 등 3권의 장편과 7여 편의 단편을 8년 동안 열심히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50년 동안 보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계신 서신여 작가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시골집에 가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 전시와 보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형님은 1920년 김제에서 태어나시고 1995년 서울 청파동에서 돌아가셨으며 부세 영호회를 통해서 4차 원의 세계와 식량 과학에 심취하여 책을 쓰시고 연구와 토론을 포함해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셨고 서울물리대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식량과학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따가운 부분도 있으셨지만 또 소탈한 부분도 있으셔가지고 그 짝이 틀린 양말을 신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흰 고무신을 참 즐겨 신으셨고
지우개 달린 연필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가신 지 한 20년 되어 가는데 저희 집에는 아직도 그 지우개 달린 연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시면서 뭐 외롭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철학적인 인생을 살다 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떠나셨지만 전북문학관의 주체가 되어 이명춘 선생님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진정한 우리 민족문학의 완성과 결실 기대해 봅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그 민족문학의 그 완성을 꼭 이뤄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간곡히 청구합니다. 저희 유족 또한 전북문학관 사업이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문학관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그분의 유품들을, 특히 작품을 찾아야 하는데 전북대학교 도서관 거기 많이 뒤졌어요. 근데 못 찾았고, 특히 이제 그 후손들을 만나야 그나마 그 후손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후손들을 찾기도 역시 참 힘들었어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보다 더 늦었으면 이 사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아직 그 손자 또는 그 아들, 또 딱 한 분은 부인이 아직 살아 계셔서 부인이 그 작가의 모든 유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나도 이제 곧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갖고 있던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내가 주어야 할까? 이 작품들을 어디다 내가 정리를 하고 해야 할 텐데 더 이상 다른 자손들이 이런 유품들을 잘 정리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금산사 최학규. 전문동 푸른 골짜기를 은하가 이어 흘러 내 가느단 혈관에도 푸른 물소리 스며든다. 7층 탑 감고 넘은 검푸른 하늘에는 상기 푸른 입김이 서려 있어라. 진묵과 접으로 자리하신 부처 앞엔 연불도 되려 속된 분영 같아 머리끝까지 젖어드는 묵탁 소리에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아본다. 한국인 마지막 페이지. 강석근. 손 가리는 계집년, 그것만이 아니었다. 고향, 어머니, 아카시아 꽃 또 있어야 한다. 또 한강, 수리조합공사, 개떡, 송악산, 나무제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왠지 얼른 그것들이 모두 다 떠올라 주지를 않는다. 아카시아 꽃, 우리 어머니, 지금 원둘레를 도는 톱니바퀴 귀에 낱낱이 나른 그 낱낱이 햇빛을 발산하고 돌아가는 힘의 하나하나다. 개선은 이따금
꿈틀하는 몸가짐으로 노대 위에 가슴속을 더 파고들고 있었다. 그 발이 더듬듯 장우의 몸으로 옮기어갔다. 장우 대위는 그것을 하나의 밀착으로 느끼고 있었다. 부드럽고 센 밀착도였다. 사정없는 부드러운 거친 부착이었다. 그것들이 온 몸을 감아준다. 이 밀착도가 장우의 개선에 앞가슴에서 오는 부분 탄력까지를 생각해냈다. 그 순간 그 탄력의 가슴팍 심장 위로 그것을 막는 딱딱한 것이 있었다. 도장이다. 졸업식 날 받았던 아버지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장우는 눈을 딱 감고 품 안의 개선을 더 끌어안아서 더 힘주어 쥐어들고 있었다. 어느 지역 장영창 태양에 거울을 대지 말라. 어제 저녁엔 달빛이 오다가 죽더라. 고양이가 바람을 먹는다. 얼굴이 검은 어린아이는 떨어진 걸레바지를 입고 대로맨들은 활로 붉은 태양을 쏘아버렸다. 파도 4 손속에 하얗게 식은 열기에 다량의 동물을 투사하며 저의 분노를 가중시킨다. 대초에 편성 제한된 저의 조직을 탈피해 가볍게 뛰어드는 빛. 태도가 분명치 않은 생애 그 어디쯤에서 꺾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소되는 제 위치를 메꾸지 못해 다급히 빠져나오는 절규. 양질의 바람을 걸러내는 공간에 적정 미량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남은 미끼를 조절한다. 갯들 작가의 말. 나는 졸작이나마 탈구하고 나니 이제 여한이 없다. 이 책은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호남벌 서쪽 바다의 간척지에 대한 이야기다. 쌀이 황금 같은 당시에 외인들이 우리의 옥토를 모두 탈취하고도 이곳 갯벌까지 개간하여 이민을 받아 노예화하였다. 이 고장에서 태어난 나는 어른들이 시달리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고, 나 역시 개구리와 뱀이 썩은 토랑물을 먹고 굶주림 속에서 죽지 않고 용케 살아났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탈출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이 농장에서나마 행여 쫓겨날까 두려워했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수많은 걸식 낭인들 중에서 호구지책을 위해 육체를 전시하는 경쟁을 뚫고 선발된 농노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 민족적인 고난상의 대표적인 집합소였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제법 냉정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순수하고도 위대한 우리 민족의 긍지가 깃들여 있기에 보람찬 마음으로 원고지를 메꿔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다만 내 가정이나
이 지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면 말할 것도 없다. 생각하면 역사적인 이 상흔을 되살리기가 쑥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인간 승리를 한 우리 결의의 참된 어를 그리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밤마다 붓을 들고 흥분에 떨었을 뿐이다. 1981년 4월 이명춘